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선 토론 때 안철수 씨가 처음에 김미경 교수 자기 이야기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특혜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 5급 상당의 직장에 들어가는 게 특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그 느낌 보면서 안철수 씨는 알고 있었다는 제 느낌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의혹 제기예요.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저작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근데 그 대선 토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마자 화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라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걸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는데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저도 안철수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 녹취록 파일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나 아까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듯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그 문준용 씨 주변을 조사하고 파헤친 다음에 그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용주 의원이나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한 건의 사건 갖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 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건을 본인들이 확인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고요. 확인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꼼꼼한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상주의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가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돼요. 혼자 단독.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처음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유미 씨랑 이준서 씨 두 사람한테 그냥 다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미 씨는 당에서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막 울고 있는데 원래 당은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이준서 이유미가 누구냐 득보다 민주당 프락치 아니냐 막 이러고 있던데요. 좀 심하네 이 양반들. 나는 그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해봐요. 이준서 씨가 전공이 디자인 쪽이더만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문준용 씨가 공모전에서 뭐 여러 가지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준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하니까
같은 디자인 쪽이면은 분명히 문준용 씨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분이 디자인 대학원 그린 디자인 전공까지 하고 그 친환경과 공존의 가치로 세계가 먼저 주목한다는 그 타이틀을 두고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그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으로 좀 알려져 있게 지금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꼼꼼도 하다고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꼼꼼하고 이렇게 대범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업가, 디자인 전공,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건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야수님은 그분을 잘 아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부분을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안철수한테 갔네? 아이 그러면 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저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하긴 저도 그 국민의당 입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못하면 엮일 뻔했어. 근데 지금 오늘 벌어진 일들은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준서는 검찰에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주 의원은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나는 조작을 지시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한 말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그럼 그걸 까야 된다니까요. 이용주는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고만 발뺌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당에서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화이팅! 이게 단순히 그 사퇴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범죄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섬찟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섬찟해가지고 이게 실형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 문준영이었었잖아요. 대선 내내 정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슬쩍 흘리는 듯 하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5월 5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너무나도 크게 그 전에도 계속 밑밥을 깔고 뭐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걸 알고 한 거지 모르고 했다가라는 거는 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표 시점이 깜깜이 선거 들어갈 때였어요. 그 직전. 그러니까, 예.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사전 투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팩트 체크 못하고 흘렸다.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들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수뇌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A, B, C 플랜들을 쭉 짜고 있다가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플랜을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종 무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조작된 거. 예.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선 토론 때 안철수 씨가 처음에 김미경 교수 자기 이야기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특혜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 5급 상당의 직장에 들어가는 게 특혜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그 느낌 보면서 안철수 씨는 알고 있었다는 제 느낌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의혹제기예요.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저작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근데 그 대선 토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마자 화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라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걸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는데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한테 갔네? 아이 그러면 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저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하긴 저도 그 국민의당 입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못하면 엮일 뻔했어. 근데 지금 오늘 벌어진 일들은 방송은 이 시간까지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준서는 검찰에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주 의원은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나는 조작을 지시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한 말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그럼 그걸 까야 된다니까요. 이용주는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고만 발뺌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당에서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화이팅. 이게 단순히 그 사퇴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범죄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섬찟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섬찟해가지고 이게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 문준영이었었잖아요. 대선 내내 정말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슬쩍 흘리는 듯 하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5월 5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너무나도 크게 그 전에도 계속 밑밥을 깔고 뭐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선 토론 때 안철수 씨가 처음에 김미경 교수 자기 이야기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특혜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 5급 상당의 직장에 들어가는 게 특혜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그 느낌 보면서 안철수 씨는 알고 있었다는 제 느낌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의혹 제기예요.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저작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근데 그 대선 토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마자 화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그 문준영 씨 주변을 조사하고 파헤친 다음에 그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용주 의원이나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한 건의 사건 갖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 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건을 본인들이 확인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고요. 확인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꼼꼼한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상주의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가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돼요. 혼자 예. 단독.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처음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유미 씨랑 이준서 씨 두 사람한테 그냥 다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미 씨는 당에서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막 울고 있는데 원래 당은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이준서 이유미가 누구냐, 득보다 민주당 프락치 아니냐, 막 이러고 있던데요. 아, 좀 심하네, 이 양반들. 나는 그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해봐요. 이준서 씨가 전공이 디자인 쪽이더만요. 예.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문준용 씨가 공모전에서 뭐 여러 가지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준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하니까
같은 디자인 쪽이면은 분명히 문준용 씨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분이 디자인 대학원 그린 디자인 전공까지 하고 그 친환경과 공존의 가치로 세계가 먼저 주목한다는 그 타이틀을 두고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그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으로 좀 알려져 있게 지금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꼼꼼도 하다고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꼼꼼하고 이렇게 대범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업가, 디자인 전공,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건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야수님은 그분을 잘 아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부분을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 이것이 특혜입니까?라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걸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는데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저도 안철수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 녹취록 파일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나 아까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듯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